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기후 위기가 미역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완도에서 최근 이상고온으로 양식 미역이 집단 폐사해 생산량이 반토막이 날 처지입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을 끌어올리자 여러 가닥이 길게 돌돌 말려 있어야 할 미역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예 다 죽어버렸어. 정상적으로 자랄 때와 비교하면 참혹한 수준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 밭줄에 미역이 풍성하게 매달려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빈 줄만 남았습니다. 보다시피 좀 허탈하게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고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도 3,200여 어가가 키우는 29만여 줄의 미역 가운데 56%가 폐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양식이 시작된 10월 초 수온이 높았던 게 원인입니다. 수온대가 20도 내외에서 재배가 됐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수온 영향이 또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걸로. 지난해 완도는 전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인 35만 4천 톤, 470억 원어치의 미역을 생산했습니다. 미역으로 소득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서 전혀 소득을 감안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생계 걱정을 많이 하죠, 어른들이. 전라남도는 지역 내 모든 미역 양식장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네, 경기도 포천에는 육군 육군단이 주둔해 있었지만 3년 전 해체됐습니다. 이후 군부대 안에 있는 포천시 땅은 시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업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포천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육군단 부대 주변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육군단이 무상으로 사용한 포천시 땅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군동이를 안 내주는 그런 저거다 보니까 재산상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고 또 이 앞에 바로 이제 사격장인데 사격장의 소음 피해, 근데 분진 등. 축구장 120개 크기의 육군단 부지 가운데 4분의 1인 26만여 제곱미터는 포천시 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군은 지난 2022년 육군단이 해체되면서 2025년까지 시유지를 반환하겠다고 포천시와 합의했습니다. 땅을 개발한 이익금으로 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기부대 양여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자 군은 올해 추가로 2년 더 사용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시유지 반환 건은 기부대 양여 사업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포천시하고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포천시는 그동안 감내한 희생을 무시한 행위라며 더 이상의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유지는 기부대 양여 사업과는 별개인 토지인 겁니다. 이거를 1차적으로 포천시 유상 사용을 이제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고. 지역 주민들은 부대 앞에서 시유지 반환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는 배웅을 하거나 마중 나온 차량들로 늘 혼잡한데요. 제주시가 정차 허용 시간을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1분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정이 나아졌을까요?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가 차량들로 혼잡합니다. 한 개 차로는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까지 차량이 정차해 버스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경로 편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때 보면은 3차선이 1차선밖에 이제 활용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정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오래 세우면 정말 많이 복잡하잖아요. 제주시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정차 허용 시간을 5분에서 1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곳곳에 안내문을 붙이고 방송까지 하지만 해당 위치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니 즉시 차량을 혼잡함은 여전하고 1분을 넘기는 차량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차 허용 시간이 짧아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분 안에 나가려고 이제 빠르게 나가는 차량 때문에 이제 또 그거대로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주시는 10분 동안 무료 회차가 가능한 주차장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자가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단속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시는 내년부터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동식 차량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대로입니다.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최초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광안대교에선 황금빛 불꽃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관광객 가운데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불꽃쇼와 락 페스티벌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해진 부산. 올해 10월 말까지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처음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쓴 돈은 8,500억 원에 이릅니다. 돼지국밥이나 밀면 등 다양한 먹거리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올해 미슐랭이 선정한 맛집만 48곳에 이릅니다. 여기다 메뉴판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로 편의성까지 높였습니다. It's very convenient to be able to see it in English. The description in English is very good, actually. It's very detailed. 해안가를 도는 관광열차. 외국인들이 보라색 카드 2장을 매표소 직원에게 건넵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인 비짓 부산 패스입니다.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처럼 카드를 구매하면 주요 관광지 30여 곳을 공짜로 방문할 수 있고 각종 할인 혜택도 받습니다. This Busan Pass is very easy to use and go many popular place. Yeah, I think this is really good. 비짓 부산 패스는 해마다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만 벌써 29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부산시는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연간 지출액 1조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지난해 전남 강진군에서 수해 복구 중 숨진 굴착기 기사의 아내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강진군에 있음이 드러났는데도 지자체와 노동당국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1년, 세 자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국회에 섰습니다. 지자체상에 보호하기 위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호소합니다. 잊지도 않는 계약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공공시설인 논길 보수였지만 당시 현장에 강진군 관계자는 없었습니다. 거기도 굴착기를 운전해 가지 말라고 소리쳐주는 단 한 명의 사람만 있었어도 이 비극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사고 1년여 만에 강진군 책임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강진군은 그러나 하도급 업체 책임이란 입장입니다. 면접 부회장은 전날 그 관계업체를 만나서 상황들 조항들 설명했고 의뢰했고 업체 측은 펄쩍뜁니다. 진짜 저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거기 온지도 몰라요. 장비 좀 작전 면사무소에서 구해달란다고 얘기를 해줬을 뿐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발주 사업에서 사망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했지만 책임자를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십시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강진군수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1년 2개월째 조사 중이란 말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오늘은 인천 서구로 왔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늘어나는 자치구가 바로 인천 서구인데요. 지난달 기준 인구가 65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비결이 뭔지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서울 송파구보다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되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됐는데 서구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전통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때는 보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주 여건이 좋거나인데 아무리 서구 같으면 후자일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그리고 최근에 검단 신도시까지 한 자치구에 뭐 두세 개 이상의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개편되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또 이제 서울이나 인접 경기도 지역으로 연결되는 광역 철도나 도로망들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아마 이곳이 그래도 살기가 낫다라는 아마 판단들이 있고요. 특히 우리 검단 신도시 같으면 이제 이른바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 층이 결혼하면서 새 집, 첫 집을 이곳에 정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봅니다. 인구가 65만인데 그 장기적으로는 한 7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저희 서구나 인천시에서는 현재 주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적 그 도시기반시설 확대라든지 복지시설 확충 이런 문제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북이 갈립니다. 사실은 이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과거의 경기도 김포 지역과 원래 인천 지역으로 또 나눠지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실은 서구가 면적이 넓습니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서울의 2-3개 자치구를 합한 정도, 뭐 아마 서울시 전체 면적이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될 만큼 넓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에 이제 행정이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복지 서비스의 확대라든지 어떤 인허가 절차에 따른 민원인들의 왕래에 있어서 참 불편함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2개 구로 나눔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좀 더 촘촘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행정적, 재정적, 인프라 차원의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행정 체제를 개편하고 분리하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다라고 장담을 못해도 뭐 큰 무리 없이 이제 아마 분리 분구가 가능할 거고요. 사실 현재 애로사항은 이제 재정적인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구청에서 처리하던 것들을 2개의 구청으로 나누다 보니까 뭐 구청사를 새로 짓는 문제부터 해서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중장기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당장 아마 내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추산컨대는 최소한 450억에서 50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거로 돼 있는데 현재 인천시나 서구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 적시에 그냥 충분히 공급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이제 개정되면서 국가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좀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내부와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를 잇는 그 경인고속도로 축선상 좌우에 있는 분들이 아마 공항 이용에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는 조금 그 하늘 신도시가 개발 사업이나 주민 편의 면에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접근성이 확대가 되면 아마 그 영종도 지역, 특히 하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도 아마 그 좀 더 개발의 좀 촉진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해수면부터 200m 정도 높이의 그 전망대까지 다양한 그 관광 시설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자체도 사람들의 관심과 그 방문을 유도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이거는 아마 다리에 설치된 전망대로서는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통 측면이 있고요. 인천의 도시개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인천의 경인고속도로는 과거에 이제 우리 국가의 산업화 단계에서 그 경인 지역의 경공업 제품을 인천항으로 빨리 수출하기 위한 도로로서 경인고속도로가 만들어졌고 그 경인고속도로의 그 축선상에 뭐 구로공단, 주안공단, 부평공단 등이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그 도시를 단절시키는 실제로 거기가 같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절이 돼서 그 뭐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거나 그 굉장히 좁은 고가 도로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는 교통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하 차도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교통량을 흡수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동시에 인천 측면에서 특히 서구 차원에서 보면은 단절됐던 도시를 연결하고 그 차를 위한 도로에서 사람을 위한 차와 사람이 같이 쓰는 도로로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도시의 또 다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